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최은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이러한 이야기는 장애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의 올바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태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정보 습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긍정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도 국가와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특별한 환경이 아닌 보통의 환경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 통합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 중 하나가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이 친구를 틀리다는 관점이 아닌 다르다는 관점으로 그 친구만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다름과 틀림의 구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불평등하게 되어지지만 장애는 장애대로, 비장애는 비장애대로의 각각의 기준을 존중한다면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다양한 삶에 대하여 알려주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친구들이 사실 많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나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나와 틀린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그 다름이 제각각이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가 왠지 나보다 못한 친구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름으로 인해 장애 친구들이 겪는 불편함을 내가 누리는 생활 환경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지원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각 장애 유형별로 각 장애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물어보고 동의하에 돕는 것이 좋습니다. 존중의 시작은 바로 물어보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와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돕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우리 주변의 장애 인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한다는 계획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면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자리에서 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호소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장애인 시설은 장애 친구들이 이동의 안정성 때문에 다양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에는 차량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앞에서 30km 제한 속도가 있듯이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도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 아니면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관련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친근한 표현으로 부르는 경우예요. 사실 이러한 표현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장애인을 모두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되며 또한 장애인이 스스로를 호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의 친구를 다르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많이 힘드시겠다.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장애 친구를 볼 때 무언가 해주려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하면 된다는 생각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알아볼까요? 먼저 시각장애인 친구의 경우 보행을 도울 때 앞에서 팔꿈치를 내밀어 주세요. 보행을 돕는다고 갑자기 팔을 잡거나 옷자락을 잡아 끌거나 어깨를 잡지 마세요. 그리고 안내견이 귀엽다고 쓰다듬거나 음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청각 장애 친구의 경우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말이나 험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청각 장애 친구들은 구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 간략하게 말해주시면 좋아요. 중요한 전달 사항은 단문 위주로 써서 전달해 주세요. 지체 장애 친구의 경우 휠체어, 목발, 보조기기를 신기하다고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편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의에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개성이 강한 사회 구성원의 일부일 뿐이에요. 둘째, 장애 친구를 돕고 싶을 때는 주변에 있는 비장애인을 대하듯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편하게 물어보고 도움을 주세요.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장애 친구가 보이면 길을 비켜주거나 문을 잡아주는 등 아주 사소한 도움이 장애인 친구들에게는 더욱 필요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을 바꿔주세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 시설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편견 때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식 변화가 이러한 편견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마마폼 대표 최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